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외교장관이 지난 12일 하와이에서 모여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직 관리 등은 3국의 대북 공조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았고 대북 접근, 특히 대북 제재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모인 미한일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대북 외교 원칙을 거듭 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일 3국의 대북 외교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북한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필요한 다음 단계 조치를 논의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y also reiterated their willingness to engage in dialogue with North Korea and to focus on diplomacy as obviously the best way to resolve the current crisis. The signs suggest that North Korea is not finished with its escalatory approach. Nevertheless, I think the three countries, the ROK,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ertainly have also discussed next steps if North Korea escalates its threat. 하지만 미한일 3국 외교장관들은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3국 공조와는 별개로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여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과 3국 협력의 공동 견해 등이 강조됐지만 각국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접근에서도 온도 차이를 보였다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언급하지 않은 한국의 입장을 지적했습니다. Both Tokyo and Washington,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all nations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the UN resolutions and the subsequent sanctions enforcement, whereas the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highlighted dialogue and diplomacy, never mentioned the need for fully enforcing UN resolutions. 각국의 이 같은 이견은 향후 대화 국면 등으로 들어설 경우 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 의지와 관련해 더 높은 수준의 신호를 보낼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추가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hether or not there's a tangible additional action will depend on the results of that discussion and the degree to which respective countries are indeed capable of identifying the North Korean situation as an issue that requires urgent attention. 한편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영내와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중요성, 타이완 해협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지지 등 여러 대외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모두 가동 중이라는 최근 분석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영변 핵시설 움직임과 관련한 최근 VOA의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막으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무엇보다 미국인과 파병 병력, 동맹을 안전하게 하는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VOA는 13일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단지 지붕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되는 등 우라늄 관련 시설이 가동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영변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시설이 모두 가동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세계 최대 결제 서비스 페이팔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자산과 관련된 정보로 추정되는데 원비어 씨 부부의 북한 압박이 멈추지 않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하고 있는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이번에는 페이팔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보호명령 요청서에서 재판부가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이팔도 이 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면서 다만 해당 정보의 기밀성으로 인해 페이팔에 대한 법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페이팔은 전 세계 200개국, 25개 통화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회사입니다. 원비어 씨 측이 이번 요청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아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페이팔의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요청이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액 회수를 근거로 하는 만큼 페이팔이 보유한 북한 자금이거나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제3국 등의 자산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 아들인 오토 원비어가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 정부로부터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비어 씨 부부는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 중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자금 24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미국의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은행 등이 북한 자산 2,379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에 대한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최초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북한 자산 추적과 압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원비어 씨 부부는 또 워싱턴의 대형 로비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북한의 자금을 추적해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물론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로비 활동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어 이번 조치 역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러시아 침공 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환영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다른 많은 동맹국들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이런 결정은 각 국가가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앞서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일 3국 외교장관은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담을 한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하고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상당한 비중으로 논의됐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침략의 길을 택한다면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은 신속하고 단합되며 혹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자유 지수가 28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가 심하고 폐쇄적이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적 정책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나라라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14일 발표한 2022 경제 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 대상국 177개 나라 가운데 177위를 기록해 이 단체가 1995년부터 발표한 경제 자유지수 순위에서 28년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4개 항목을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10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해 5.2점을 받았던 지난해보다 더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평균 60점,
아시아 평균 56점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가 심하고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등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정책 기반조차 없는 북한에서 개인과 기업들은 어떠한 경제적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는 싱가포르가 3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25위, 한국은 19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억압적 경제 구조 등을 이유로 158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